안녕하세요. 힐링 여행자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그러한 말 많이 돕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많이 들었어요. 특히 부동산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뒤를 따라간다. 일본처럼 돼간다. 일본처럼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사실 한 분 한 분에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본의 버블이 무엇이고 왜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결과가? 그러면 정확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일본과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언젠가 하면 특히 88 올림픽에서죠, 우리나라. 1988년. 그때가 일본 부동산 버블의 피크였었어요. 일본은 86년도부터 한 90년도까지, 91년 초까지 약 4년 동안 부동산 버블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어느 정도 버블이 일어났냐면, 자, 5억짜리 아파트가 5배가 불어나면 4년 만에 25억대죠. 우리나라가 4년 만에 5억짜리 아파트가 얼마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2배가 안 올라갔어요. 2배 올라갔으면 우리나라는 5억짜리가 10억이 되는 거죠. 통계로 보면 채 안 됩니다. 2배로 쳐도 일본 같은 경우는 최하 5배면 25억입니다. 최고 10배, 11배까지 올라갔어요. 5억짜리가 50억까지 올라간 겁니다. 10배면. 불과 4년 만에.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니까 완전 버블이었죠. 그러면 아니, 일본은 왜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그 이유는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돈을 긁어 모을 때였었어요. 1980년도에. 80년대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재를 가했어요. 미국은 자꾸 무역이 마이너스가 되고 일본은 점점 큰 돈을 버니까. 특히 일본과 독일에서 많은 돈을 벌어갔어요. 그래서 일본 보고 환율 조절을 하라. 그래서 일본이 어쩔 수 없이 환율 조절을 했습니다. 안 하면은 무역 제재를 당하거든요. 수출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환율을 떨어뜨린 거죠. 환율을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달러 환율이 1,000원이에요. 지금 1230 몇 원이죠, 현재? 만약에 1,000원이에요. 그러면 1달러 수출하면 돈 바꾸면 1,000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1달러의 환율이 1,500원일 때는 수출하면 1,500원 들어오는 거예요. 반대로 수입업자는 1달러 수입을 하는데 1,500원이 들어가요. 근데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1,000원으로. 그러면 1달러 수입하면 1,000원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높을수록 셀수록 수입업자가 좋은 거예요.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수출업자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일본의 엔화 가치가 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울며 겨자 먹기 식이죠. 그러니 침체가 될까봐 금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 돈을 풀었어요. 그랬더니 천정부지로 부동산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대출을 막 해줬어요.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우리나라 부동산 대출 상황 잘들 알고 계시죠? 부동산 담보대출 받기 아주 어려워요. 집 한 채 있어요. 또 한 채 살려고 돼봐요. 1주택자가 부동산 사기 위해서 또 대출 받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2주택자가 또 한 채 사기 위해서 대출 받는 거 가능합니까? 원천봉쇄해 놨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대출 규제는 전례 없는 세계 유례 없이 막강하게 막아놨습니다. 거기다가 담보 인정 비율, DTI, LTV 알고 계시죠? 무주택자가 작은 집을 하나 사면은 최대한 많이 해줘봤자 그것도 60%입니다. 그런데 15억 이상 아파트를 삽니다. 대출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조정지역이라든지 9억 이상이라든지 다 규제를 해놨어요. 20%, 40%. 무주택자가 작은 집 하나 사도 최대 60%밖에 안 해줍니다. 이거를 지금 요즘 위기에 생각하면 정말 이거 하나는 잘한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가 않는 거죠.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5억짜리 아파트예요. 5억 이상을 대출해 줍니다. 100% 대출해 주면 5억이죠. 그러면 대출금 받아갖고 5억짜리 집 사요. 10억짜리 집 사고 싶어요? 은행에서 10억 대출해 줘요. 그럼 10억짜리 사는 거예요. 10억짜리 사서 15억에 팔아요. 그럼 이 사람이 15억에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은행에서 15억에 살 돈을 더 대출해 줘요. 문제는 100%만 대출했으면 괜찮아요. 120% 이상까지 대출해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5억짜리 집을 사는데 6억을 대출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으로. 그러니 버블이 안 생깁니까? 우리나라하고 같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우리나라는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또 한 채 산다. 딱 막아요. 15억 이상 아파트 산다. 딱 막아요. 9억 이상 산다. 조정지구, 투기지구 산다. 몇 프로 줍니까? 그것도 무주택자한테만 조금 줍니다. 이렇게 통제가 강한데 버블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래서 일본이 10배까지 5억짜리가 50억짜리까지 올랐다가 한 80% 폭락을 했어요. 50억짜리가 80% 폭락하면 얼마입니까? 10억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5억의 제자리로 올라간 게 아니라, 내려간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좀 더 올라갔다는 얘기죠. 금액으로 따지면 2배네요. 2배보다는 아마 조금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 그것만 보고 일본이 70%, 80% 버블됐다, 꺼졌다. 말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똑같이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가 대출을 그렇게 100%, 120% 받았습니까? 4년 만에 10배까지 폭등을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부동산 버블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하셨죠? 단, 일본과 같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어디냐? 중소도시, 지방의 시골, 동네. 점점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요. 일본은 현재 대도시 이외에는 빈집들이 많이 남아돌아요. 그것은 우리도 일본 따라갑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큰 도시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방의 중소도시들, 시골의 산촌 이런 데가 따라가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봅시다. 일본은요, 집이 가구 수가 많아요. 집을 많이 졌어요. 우리나라는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어요. 다음 달 5월에 서울 지역에 신규 공급하는 게 2만 가구밖에 안 됩니다. 연간 전국에 아무리 많이 공급을 해도 몇십만, 20만, 30만 뭐 이런 식이에요. 100만 가구가 넘어간 적이 없어요. 일본은 그렇게 집값이 뛰니까 폭등을 하니까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금리를 안 올리고 집을 대단위로 졌습니다. 1년에 150만 채씩 막 져댔어요.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1000만 채 가까이 지었어요. 그러니 집이 남아돌죠. 인구 1000명당 집이 몇 채가 있느냐. 이 기준을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약 1.7배 정도 됩니다. 1.5배 이상입니다. 인구 1000명당 집이 적을수록 공급이 모자라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집의 공급이 모자르는 나라예요. 수요는 넘칩니다. 서울 시내에 집질 땅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신규 공급할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니 신규 아파트가 나오면 수요가 그렇게 몰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 기존의 아파트들 노후화가 된 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거의 다예요. 특히 노도강이라 그러죠. 노원구, 그 상계주공 아파트라든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이런 데가 평당 가격이 제일 낮은 지역이에요. 서울 시내에서.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90% 이상입니다. 평균 94, 5% 됩니다.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노도강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공급이 많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집값이 뛰죠. 그래서 우리는 몇 년 동안 서울의 집값이 분명히 많이 뛴 거는 맞아요. 세계 큰 도시들 중에 세 번째로 많이 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만의 타이베이, 그 다음 대한민국의 서울. 서울이 세계적으로 많이 뛰었어요. 몇 년 동안에. 그런데 전국으로 보자면 그렇게 많이 뛰질 않은 거죠. 일본은 미국의 대도시 뉴욕이나 영국의 런던보다도 1000명당 가구 수가 많은 나라예요. 일본의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죠? 그거는 지방의 집값이죠. 일본의 도쿄는 우리나라보다 더 올랐어요, 작년에. 집값도 더 비쌉니다. 우리나라 강남대, 도쿄의 그 중심지, 어디가 더 비쌀 것 같아요? 도쿄가 더 비싸요.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들수록 지방은 쇠퇴가 됩니다. 대도시로 몰립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베드타운이라고 그러죠. 지역을 잘못 선정해서 만들어낸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점점 공동화가 돼 갑니다. 집이 좀 비어가요. 그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다 도쿄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수록 대도시로 사람이 몰리고 또 핵분열이 됩니다. 가구 수가. 1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가 점점 늘어납니다. 서울 시내에서 연간 1인 가구, 2인 가구가 30만 가구이라는 식이 늘어나요. 그런데 그 가구 수를 공급이 커버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겠죠? 우리가 일본이 우리보다 잘하는 거 있으면 우리도 배워야죠. 그런데 부동산 법을 이런 거는 안 따라가면 좋겠죠. 그런데 그냥 무조건 여기저기서 듣고 무조건 일본처럼 70%, 80% 폭락한다. 일본 법을처럼 우리도 법을 떨어진다. 말만 듣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정확히 사실을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버블이 막 생기니까 금리가 일본이 2.5%였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꽤 센 것 같죠? 그때는요, 30년 전이에요. 상당히 낮은 금리였어요. 우리나라는 10%가 넘었어요, 금리가. 그러니 2.5%면 상당히 낮은 금리죠. 그래서 금리를 6%까지 올렸어요. 일본에서. 일본은 개인이 집을 산 것도 있지만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경영을 하는 회사들까지 부동산 투기에 가담을 했어요. 사업체든 개인이든 서로들 부동산 투기에 들어오니까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금리를 2.5%에서 6%라면 엄청나게 올린 겁니다. 2배 이상을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우리나라처럼 20%, 40%, 최고 60% 대출 받은 것이 아니라 100%, 120%씩 대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집을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5억짜리 집을 샀는데 6억을 대출을 해줬으니 그 금리가 2.5%가 6%로 올랐어요.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대출을 못 갚을 거 아닙니까? 너도 나도 막 다 내던진 거예요. 공짜로 샀던 걸 대출받아서.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 버블이 일어난 거예요. 5억짜리가 30억, 40억 몇 년 만에 그렇게 올라가요. 5배는 5억짜리가 5배면 25억입니다. 6배는 30억입니다. 그렇게 올라간 적이 우리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버블이 일본처럼은 안 생겨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일본 따라간다 그러면 인정을 하는 건 있어요. 시골, 지방, 소도시, 산촌 지역, 뭐 이런 데 있죠. 시골. 이런 데는 점점 일본처럼 빈집들이 점점 많이 생깁니다.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도시는 그렇게 꺾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서울은요, 지금은 대도시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거기다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금리를 안 되니까 급격히 올려버렸어요. 대출도 그냥 100%, 120% 대출을 해뒀던 주택을. 그러니 다 내던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IMF에서 우리나라 심사를 했어요. 며칠 전에. 근데 한국은 현재 안전하다고 심사가 나왔어요. 한국도 시장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정말 극히 어려워요. 그런데 한 단면만 보고 국가 전체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정확한 팩트가 아니죠. 한쪽이 안 되는 방면에 한쪽이 잘 돼요. 그거는 위기 때마다, 경제 위기 때마다 다 있어요.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